오늘 영상에서는요, 진 삐로이 알파벳과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책을 펼쳐보시면요, 처음에는 늘 그렇다시피 알파벳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벳의 순서를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를 그냥 가볍게 취미로 배우는 거라면 더더욱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굳이 알파벳 순서를 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순서대로 배우세요라고 추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선 알파벳의 모음과 자음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모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어 모음에는요, 경모음과 연모음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러시아어에는 총 10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모음은 서로서로 짝을 이루면서 경모음과 연모음으로 나뉘는데요. 이 러시아 10개의 모음은 한글에도 다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도 있는 발음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하기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모음 첫 번째 알파벳으로는 우선 알파벳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기도 하죠. 얘 단어로는 바난, 아나나스, 글라스 전부 다 발음 소리가 들리죠? 이 두 번째 경모음으로는 오 한글하고 똑같아요. 얘 단어로는 오피스, 모레, 모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모음은요, 우입니다. 얘 단어로는 우록, 우드가, 울리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모음은요, 의. 한글하고 또 비슷해요. 그쵸? 우리 한글에도 의 발음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로는 прыжок, шорты, бутылка 를 예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모음은 얘 단어로는요, 에라, 에티켓, 엑소티카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경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섯 개의 경모음은 또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연모음과 짝을 이루는데요. 경모음 아와 짝을 이루는 연모음은 야가 있습니다. 야. 한글하고 또 발음이 똑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얘 단어로는 земля, яхта, макияж가 있습니다. 경모음 오와 짝을 이루는 연모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야가 있었다면 오, 요가 되겠죠? 요는 연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얘 단어로는 요식, 요가, актер 가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경모음에는 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 경모음과 연모음을 이루는 모음은 우, 유가 있겠죠? 네, 유. 한글하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유. 이 윤, 유리스트, 뮤로. 네 번째 연모음이자 여덟 번째 모음에는 이가 있습니다. 알파벳 이. 경모음 의와 짝꿍을 이루는 연모음 이인데요. 얘 단어로는 징글, 스틸, 이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모음이자 다섯 번째 연모음에는 알파벳 예가 해당이 됩니다. 얘 단어로는요, метр, вера, лес가 있습니다. 자음,
자음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한글에 없는 발음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연습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음에는요, 일단 짝을 이루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손을 목에다 갖다 댔을 때, 목에다 갖다 대고 발음을 했을 때 이 떨림이 있다. 여기 목에 떨림이 있으면 유성음, 떨림이 없으면 무성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유성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M, M. 알파벳 이름은 베가 되겠죠? 베. 발음은 한글 비읍하고 비슷한데 비읍보다 소리가 조금 더 많아요. 공기반 소리반. 이 공기반 소리반을 예를 들자면은 소리가 조금 더 많다. 음이 조금 더 크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예를 들어서 белка, билет, банк. 이게요.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꼭 붙었다가 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비읍을 그냥 발음했다 했다면은 반크가 되겠죠. 반크. 이게 아니라 이 한글 비읍보다 이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떨어지는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ank. 자세히 보시면은 이 bank 입술을 떼기 전에 시작하는 음이 살짝 있어요. bank. 그렇다고 이걸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bank. 다음 유성음으로는요. 알파벳 G가 있습니다. G. 한글 기역과 비슷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역보다 마찬가지로 위에 마찬가지로 소리가 조금 더 세게 나요. 자, G 한번 해볼게요. G 발음했을 때 여기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G. 한글 기역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많이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 단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Git, 기타라, 그룹바. 차이가 들리시나요? 한글식으로 발음했다면은 기드, 그쵸? 그룹, 그. 약간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바, 깃. 마찬가지로 목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다음 유성 자음으로는요. 알파벳 V가 있습니다. V. 이거는 영어 알파벳 V랑 매우 비슷해요. 아랫 입술이랑 위에 이빨이 붙었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 자, 얘 단어로는요. Vaza, vino, vinograd. 자, 다음 유성음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벳 Z가 있습니다. 이 Z라는 발음은요, 러시아 사람들 표현을 할 때는 벌 날개 소리랑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Z만 발음 한번 해보자면 Z. 울림이 있어요. 소리 마찬가지로 이 목에서 나온 소리이고요. 좀 더 깊이, 약간 울림통이 좀 깊이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Z. 제가 볼 때는 벌레 날개 소리보다 약간 그 치과 갔을 때 이 치과 소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Z. 이때 혀는 위에 천장에다 갖다 붙이시고요. 아주 얇은 구멍으로 소리가 새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는 거예요. Z. 바람을 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을 소리와 함께 뱉는다. 자, 얘 단어로는요. zebra, звук, 오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알파벳 Z와 조금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유성음으로는요. 알파벳 D가 있습니다. 이름은 네. 이것도 한글 발음 디귿과 좀 비슷한데요. 이 한글 발음보다는 위에 마찬가지로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반 소리반에서 소리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드. 마찬가지로 속에서부터 울리는 의미이고 여기 목에다 갖다 댔을 때 느. 울림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음이거든요. 자, 얘 단어로는요. data, dым, дядя, комедия.
혹시 차이점 느끼셨나요? 이 알파벳 느는요, 알파벳 뒤에 경모음이 있느냐 혹은 연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디귿처럼 발음이 되기도 하고 지읒처럼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뒤에 연모음이 있으면 지읒 발음이 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다, 님, 자자, 까미지야. 들리시죠? 디귿과 지읒 발음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디스크라는 발음을 못해요. CD 디스크 할 때 디스크를 디스크라고 하지 않고 지스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생들은 반대로 한글을 배울 때 D 발음 혹은 듀, 갸 이런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자, 누, 노, 주 지읒도 디귿도 우리는 가능해요. 자, 다음 알파벳으로는요. 알파벳 Z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벌레의 날개 소리랑 좀 소리가 비슷한데 이것도 벌 소리랑 비슷하죠. Z와 Z 차이는 Z에서는요. 이 바이브레이션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Z. 이빨 사이에서도 이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진다면 Z에서는 좀 더 혓바닥을 위에 천장에다 갖다 대지 않고 살짝 내리셔야 돼요. Z에서는 아예 최대한 갖다 붙여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공간을 최소화시켰다면은 Z는 조금 더 공간을 넓혀주셔야 합니다. Z, Z. 이 단어로는요. Giraffe, Jara, Juravel. 이 Z 발음은요. 제가 여기도 설명을 드렸던 게 영어 단어 텔레비전과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글로 발음할 땐 주로 죄, 쥐, 조 이런 발음과 비슷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적어 두었었는데 사실 한글하고 똑같은 발음을 찾기는 좀 어렵죠. 자, Z, Z, Z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유성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무성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성음과 달리 무성음에서는요. 발음을 할 때 여기 울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야 해요. 음이 거의 없다. 거의 바람 새는 소리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알파벳 살펴보시면 알파벳 빼가 있어요. 자, 빼. 제가 설명했던 건 뒤에 모음이 있으면 쌍비읍 발음과 유사하고 단어 끝에 있을 때는 피읍 발음과 유사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알파벳 빼는 알파벳 배, 유성음 배와 짝꿍을 이루는 단어이고요. 원래 이 빼 발음은 알파벳 이름은 빼지만 본연의 소리는 프 소리가 맞아요. 프. 제가 러시아어 처음 배울 때 선생님께서 이 발음을 어떻게 연습을 시키셨냐면은 종이를 잘게 잘라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프 라고 발음했어요. 프 했을 때 종이가 날아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기반 소리반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는 소리가 거의 없고 공기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뒤에 만약에 모음이 있다, 경모음이 있다 하면은 쌍비읍 발음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빙그윈, 블란, 댐 뒤에 모음이 있거나 자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쌍비읍 발음이 나지만 본인 혼자, 그러니까 뒤에 아무런 알파벳이 없을 때는 프 발음, 이 본연 발음 그대로 프 발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무성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성음으로는요, 알파벳 까가 있습니다. 까 위에 프, 빼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무성음, 즉 말을 할 때 여기 울림이 전혀 없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이 있거나 하면은 쌍기읍 발음이 나고 뒤에 자음이 있거나 단어 끝에 있을 때는 한글 발음 키읔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карта, красивый, риск. кар타는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쌍기읍 발음이 났다면 риск 크로 끝나죠. 그리고 красивый. 자, 다음 알파벳으로는요. F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알파벳인데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도 익숙한 발음이에요. 영어의 F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무성음 F의 짝은 유성음 V가 되겠습니다. 자, V에서요. 소리만 빼면 F가 돼요. V, V, 마찬가지로 위에 이빨과 아래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는데 바람이 더 많아요. 자, 이 단어로는 figura, fantasia, football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벳 S가 있습니다. S. 한글 시읒 발음 혹은 쌍시읒 발음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뒤에 모음이 있느냐, 자음이 있느냐에 따라 발음이 살짝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sad, stress, soak 들으셨나요? 뒤에 자음이 있을 때는 시읒 발음이, 모음이 있을 때는 쌍시읒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sad, stress, soak. 무성음 S와 짝을 이루는 자음은 바로 알파벳 Z입니다. Z에서 소리만 빼면 돼요. Z, S, Z, S. 다음에는요, 알파벳 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파벳 떼는 러시아어 알파벳 네와 짝을 이루는 무성음 알파벳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트, 네, 트. 들리시죠? 트에서는 소리 없이 바람만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알파벳 떼는요, 알파벳 네와 매우 비슷해요. 뒤에 강모음이 있으면은 쌍디귿 발음과 비슷하고 연모음이 있을 때는 한글 쌍지읒 발음과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alent, 지오자, ткань, студент. 혹시 차이점 느끼셨나요? 쌍디귿과 쌍지읒 발음 말고도 이때 알파벳으로 끝나거나 혹은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또 이 본연 발음 그대로가 나와요. ткань, студент. 다음 알파벳으로는 알파벳 샤가 있습니다. 영어 SH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냥 바람 새는 소리예요. 힘 빠지는 소리. 유성 자음 즈와 매우 짝을 이루고요. 자, 보세요. 소리가 있죠? 이게 알파벳 즈의 연습을 거꾸로 연습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익숙한 발음이잖아요. 여기다 소리를 더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로는요. 슈트가, 숄크, 이그루슈카가 있습니다. 글씨를 읽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짝을 이루는 무성음과 유성음만 있나 했더니 무성음이 유성음화 할 수도 있고 유성음이 무성음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성음이 유성음화 되는 경우는요. 무성음이 유성 자음 앞에 있을 때 유성음으로 변화합니다. 설명보다는 예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сделка, вокзал. 들리시나요? 원래 같으면 스젤까라고 발음을 했어야 됐겠죠. 근데 뒤에 있는 알파벳 네가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 스 또한 본인과 짝을 이루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스와 짝을 이루는 유성음은 z였죠. сделка. 같은 규칙으로 вокзал. 이 알파벳 카의 까는 일단 무성음이고요. 이 까의 무성음의 유성음, 짝꿍 유성음은 알파벳 게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게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vokzal. 유성음 또한 무성음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유성음이 단어 끝에 있을 때 무성음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хлеб, нож, bж에서 소리를 뺀 거예요. хлеб, нож. 즉 b 대신 p로, z 대신 s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유성음이 무성음 앞에 있을 때 무성음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вчера ложка. 자, ложка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르 뒤에 있는 까 알파벳이 무성음 알파벳이잖아요. 때문에 이 까 앞에 있는 유성음 르는 무성음화 돼서 이 르의 짝꿍인 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ложка. 짝을 이루지 않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짝을 이루지 않는 유성음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알파벳 L. 이의 단어로는 람파, 리몬, 롤이 있습니다. 한글 리을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어 L과 발음이 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L. 정말 바람 소리라고는 들어볼 수 없는 꽉 찬 소리 L가 발음이 됩니다. 람파, 리몬, 롤. 두 번째 짝을 이루지 않는 유성음에는요. M이 해당이 됩니다. 한글 미음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마스카, 무스카, 크림. 세 번째 유성음 N. 한글 미음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노르마, 만다린, 노스. 자, 다음으로는 알파벳 L을 살펴보겠습니다. L. 혀를 굉장히 잘 이렇게 떨리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20년을 넘게 살면서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파르타크. 이 스파르타크라는 단어가요. 들리시나요? 스파르타크. 이 를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로 이 혀 떨림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힘을 주어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스파르타크. 된다. 잠깐 짧게만 굴릴 수 있어도 훨씬 더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빠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 를 발음이 길게 발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흉내만 내주셔도 충분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얘 단어로는 로사, 스포르트, 라보타. 유성음 자음에는 또 알파벳 이크라트카가 해당이 됩니다. 이크라트카. 이 이크라트카는요, 사실상 뭐가 발음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독일어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히비디 할 때 CH로 쓰던가 그 발음 있죠. 딱 이 발음하고 똑같아요. 이인데 뒤에 히 발음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혹시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분명히 이크라트가 이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데 자음에 해당이 돼요. 이 흐 발음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크라트가 짧은 이. 예를 들어서 예이, 무제이, 요가.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 이크라트가가 경몸 앞에 있으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모음은 경몸과 연모음이 짝을 이루는데 경몸 앞에 이 이크라트가가 있으면은 연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요가. 자, 이제 짝을 이루지 않는 무성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하. 소리가 안 나요. 그대로 그냥 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로는 홀, хлеб, 무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가 있어요. 한글 치읓과 비슷하다 혹은 영어 CH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치읓을 좀 아래턱을 더 많이 움직이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чай, чудо, мяч. 약간 좀 느끼한 발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chai, 치. 이 위에서만 나는 치가 아니라 턱을 움직이면서
차이. 다음 무성음 자음으로는요. 쓰가 있습니다. 쎄. 쎄.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발음을 하기가. 그쵸?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요. 트와 스를 연결해서 붙여서 빠르게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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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 이 트가 발음을 막다가 스를 뱉는다. 스. 예를 들어서 цирк, цапля, цвет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발음은요. 샤예요. 샤. 샤와 차이점이 있다면 샤는 한 번에 좀 더 많은 공기를 내뱉는다면 여기서는 최대한 이 입천장과 혀를 붙여서 발음이 최대한 얇게 새어나가는 발음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휘파람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 신옥, 쇼트가가 있습니다. 이걸 샤로 발음할 때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시, 신옥, 쇼트가.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잘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발음을 최대한 얇게 내뱉는다. 시, 신옥, 쇼트가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음과 모음 말고도요. 기호가 있어요. 바로 мягкий знак 그리고 твердый знак인데요. мягкий знак은 부드러운 기호, твердый знак은 강한 기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читать, 끌린다, 컨트롤. 이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뒤에 만약에 부드러운 기호가 없었다 그랬다면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하지만 부드러운 기호가 있으면 이 롤을 부드럽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컨트롤. 들리시죠? 자, 강한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트워르드 스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음을 본연 발음 그대로 발음을 해준다. 한글의 으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siest, bodiest, atheist. 만약에 이 siest 같은 경우에 이 중간에 강한 기호가 없었다 그랬다면 siest가 됐겠죠. siest. 하지만 우리는 이 으 발음을 넣기 위해서 강한 모음을 강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siest, siest, bodiest, atheist.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늘 자음 뒤에 있고 이 기호로 단어가 시작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알파벳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러시아어 발음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 강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강세는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강세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강세를 외우려면은 그냥 최대한 단어를 많이 듣고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세에 대해서 몇 가지 룰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알파벳 O는 강세가 있으면 O로 발음이 되고 강세가 없는 경우에는 R로 발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몰랐고, 몰랐고로 쓰지만 몰랐고로 쓰지만 강세가 없는 O에서는 아 발음이 나고요. 강세가 있을 때는 O 발음이 나요. 몰랐고, 몰랐고, 사바카, 소바카가 아니라 사바카, 마로즈네.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강세는 그냥 크게 좀 더 발음하면 되나요? 라고 또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절대음감 게임 있죠. 이 절대음감 게임을 떠올리시면 돼요. 퍼팍 박사 퍼팍 박사 퍼팍 박사 퍼팍 박사. 예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임이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молоко, собака, мороженое. 어떻게 보면요, 이 강세 앞에 있는 단어들은 이 강세를 발음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강세 찍고
나머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발음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벳 예와 야는 강세가 없는 경우 이로 발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스트라, 미트로, 이즈 전혀 야라든지 예라는 발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이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알파벳 요는요.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얘랑 똑같이 생긴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점 두 개가 이미 강세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교재를 보시다가 알파벳 요가 있다. 무조건 강세는 거기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 밀리오, 쥐지요. 근데 러시아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 알파벳 요를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책에는 알파벳 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로써도 러시아 사람들은 강세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요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요에서는 요로 계속 쭉 찍혀 있어요. 때문에 강세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특수한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어에는. 자, 예를 들어서 сегодня, его, солнце, что, конечно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발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나 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발음을 외울 때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이 듣는다.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연습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곳냐가 아니라 시곳냐 브 발음이 나죠. 예고가 아니라 이보 여기선 또 브 발음이 나요. 쏘는 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니은 발음으로 가시면 돼요. 쏜쎄. 취또가 아니라 슈또. 그리고 까니치나가 아니라 까니에시나. 자, 이렇게 오늘은 제 1강 이제 피에로의 알파벳과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특수한 발음이 나온다 싶으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발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화를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 내가 말을 자꾸 해야 내 발음을 내가 듣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듣지 않으면 이 발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최대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집에서 연습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제 2강에서 만나 뵐게요.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 пока!